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현암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평행 이동해서 주어진 그래프와 겹쳐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곡선의 휘인 정도가 같은 그런 유리함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x-1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4의 x-1. 자, 플러스 4가 돼 있으니까 사용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렇게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분자에 남아서 곡선의 휘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기억을 그럼 조사하려면 분자 부분이 x-1 3배 되어야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똑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니은은요. 자, 마이너스 3에 x-1 플러스 3. 플러스 3.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됩니까? 자, 마이너스 1.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2번이 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도 좀 조사해 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2가 되니까 2가 남는 것 같고. 됐습니까? 자, 기억님 되기 시간에 1, 2, 3번이었는데, 야, 됐습니까? 지금 4번 좀, 그러면 뭐 리얼로 갔죠. 뭐. 자, 이거는 뭐 뭡니까? 그냥 1이니까 이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미음으로 가죠. 이거는 2배의 x-1에 플러스 2 처리돼서 2가 되는 거죠. 자, 역시 두 번째 항목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서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주는 그런 값이 어떤 거냐 질문하는 그런 1번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그런 모든 경우수를 구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선다. 구하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런 얘기죠. 묶어라. 됐습니까? 여학생 3명을 묶어서 한 명처럼 좀 생각하라. 그리고 남학생 3명이 있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4명을 나열을 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끝이 아닙니다. 요 3명이 끼리끼리 또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하는 가지수를 해주면 이 부분이 최종 A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교대로 선다. 그러면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 이렇게. 반대로 또 이렇게.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른 경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남학생을 먼저 나열해주면 3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러면 교대로 하려면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또 B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A하고 B 가지수를 모두 또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오, 이거 산수해야 되는데요. 자, 6 곱하기가 공통입니까? 뭐 6 곱하기 6 36이 공통이군요. 자, 여기는 뭐 4 곱하기 해주면 됐습니까? 4 곱하기 36에다가 여기는 2 곱하기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3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가지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6, 6은 36, 36, 18에 21, 그래서 216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있죠. 자, 특별한 항목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항목도 이웃한다, 묶어라는 원리 정확하게 기억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대로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를 나열하고 틈에다가 채곡채곡 채워져 간다. 이거 하나를 하고 그 다음 또 반대의 경우 이렇게도 좀 조사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 어렵지 않은 이론이니까 이 정도는 아마 학습 잘 되어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함께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인내로 골라라. 역함수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하는 것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다. 자, 이런 형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은요, 직선 쫙 되어 있으니까 정의역, 치역, 뭐 중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 무조건 OK입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를 진행해야겠다. 와, 이 선이 왜 이렇게 절대값 부분이 선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자, 절대값 그러면 니은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절대값 0 되는 부분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그래프가 탁 꺾여져서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분의 5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두 개씩 만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이제 2참수죠. 꼭지 좀 이렇게 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4분의 3 해서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4분의 3보다 작은 거니까 자, 이쪽 절반만 쓰는 거니까 1대1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됐고요. 리얼, 함수식 두 개나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건 이제 최고차가 음인 그런 이차함수 이렇게 해서 그려져 가는데,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요게 0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요만큼 좀 쓰는 거고요. 곡선 부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직선을 또 이렇게 써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연결시켰을 때 아무 문제 없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디귿 리얼,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무려 3개씩이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냥 뭐 1대1 정도만 알아보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습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함수값을 구해달라. 중간에 이제 합성함수 있는 부분들이 관심사군요. 자, 이 부분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자, 순서가 바뀌면서 각각의 역함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계산 과정을 어떻게 좀 잘 할 것인가. 좀 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되면 항등함수가 돼서 싹 사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g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는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g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7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f 역함수의 7이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주면 7이 나올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의 성질 물어봤는데 자, 가장 중요한 요 파트 부분 자, 요렇게 처리된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확실하게 좀 학습 잘 돼있어야 될 항목 다시 점검했으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5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함수를 x축으로 그 다음 y축으로 평행이동했군요. 자, 그럼 평행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뒤에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축으로 그럼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이만큼 플러스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썼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이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 되나요? 오호, 마이너스 값이 커져갑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끝났는데 끝이 아니라 다시 이거를 또 y축 대칭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죠? x부호가 바뀌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했을 때 주어진 식이 이와 같다. 그럼 뭐 그대로 이제 맞추는 거니까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6, c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모두 더하기 해서 그럼 마이너스 6을 답해달라. 그건 가볍게 처리가 되겠죠. 자,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하는 과정 이 정도는 아마 학습이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자, 가볍게 설명 마칩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B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교집합은 2개가 되겠다. 근데 B집합은 이렇게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집합이 2개라면 1, 2, 3, 4, 5 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걸까요? 5개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4, 5가 겹치는 거다 라고 이제 한 예를 들면 되겠죠. 그런데 1, 2, 3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겹치는 수가 되니까. 그렇다면 B집합은 바로 여기 6, 7, 8에서 이제 원소를 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분집합 개수가 가니까 2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는 10 곱하기 8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80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항목은 없고 교집합이 2개일 때 어떻게 처리해가느냐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 이렇게 골라가는 이런 항목. 부분집합은 또 이제 중간고사 집합 부분에서 배웠던 거.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거. 2가지 이론을 좀 살짝 좀 결합시켰군요. 참 이쁜 문제인데 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거라고 느껴지진 않죠. 자, 조금만 공부하면 이 정도는 극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 살펴봅니다. 함수,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죠.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무리함수의 그래프 유형으로 오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좀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점근선을 조사해야 되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점근선 x가 0보다 작은 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점근선 y 조사합니다. 몫으로 해당하는 거니까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겠고
점근선 y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 자,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b분의 d라는 값이 나오는데, 자, 0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했는데, 자, d가 0보다 작다는 중요한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되어 있죠. d 값이 0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b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값이 양수 이렇게 처리되겠죠. d 값이 0보다 작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자, b 값이 나왔습니다. b 값이 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호. 그런데 결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음수가 된다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이 또 부등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a 값이 양수라는 정보를 얻겠죠. 양수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근데 또 a분의 c가 양수가 되니까 또 c 값이 양수. 자, 이렇게 정보들을 축축축 계속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무리함수 그래프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느냐. 이건데 여기가 이제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자, 사분면에 따라서 달라져 가야 되는 그런 형태.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 a하고 b 부호가 그래프의 뭐랄까요, 방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 그 부분을 이제 결정해 주는데, 자, 그 부분이 둘 다 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이런 방향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래프 방향은 뭐 1번과 3번 중에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요 부분 이제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x로 이 값이 이제 0 되는 값을 찾아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자, b분의 c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b하고 c 값이 모두 양수였으니까 이 결과가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 요 평행 이동을 또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d만큼. 자, 근데 d 값이 음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양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시작하는 점 좌표가, 자, x좌표는 음수고 y좌표가 양수인 곳에서 시작하고 1사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한 문제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모두 물어봤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점근선의 부호, 자, 분모 0 만드는 값 나눴을 때 몫이 생길 수 있는 그 형태. 됐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점, 원점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좌표, 이제 y 절편 형태, 이걸 가지고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고요. 자, 무리함수는 맨 처음에 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래프의 방향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A, B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될 그래프 방향 형태를 좀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하기엔 좀 묘한데, 자, 꼭지점에 해당하는, 뭐 원래는 이제 포물선이니까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좌표가 평행 이동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것이 어디냐. 됐습니까? 자, 그 좌표들 조사하는 방법.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 한 문제에 두 개의 중단원 이론들을 이제 한 방에 다 해결하는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3,000보다 큰 짝수, 3,000보다 큰 짝수, 3,000보다 크니까 일단 3으로 시작해야 되겠고요. 4로 시작해야 되겠고요. 그럼 4,000, 5,000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들이 3,000보다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짝수라는 것은 이리자리에 제한 조건이 있겠다. 이렇게 된 거고, 이거 제한 조건 부분을 좀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3을 사용한 거니까 3 처리가 됐고요. 자,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것은 0, 2, 4,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뭔가 한 가지가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자, 오고 나면은 이미 2개의 숫자가 사용됐으니까 나머지 숫자 개수가 이제 4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의 자리, 12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로 시작할 때는 이제 가지수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왜지요? 짝수가 지금 우리가 0, 2, 4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자, 그곳에서 지금 이미 4라는 숫자가 사용이 됐으니까 사용할 숫자 짝수가 이제 2개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조금 다르군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숫자들에서 갖다 배열하면 되겠고. 자, 이거는 5 같은 경우는 3이랑 똑같은 거니까 3개, 4개, 3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12가 공통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숫자를 더하게 해주면 되는데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2, 8이 16에 96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가지수 96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 방에 공식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 조건을 좀 고려해서 살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300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1000이 자리가 올 수 있는 숫자가 3, 4, 5가 되겠고 짝수가 돼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1이 자리에 이제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곳을 먼저 처리를 해가고 있죠. 자, 처음엔 3가지인데 두 번째 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4라는 숫자가 사용됐기 때문에 4가 또 올 수 없으니까 개수가 하나 줄어서 2개라는 사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운데 자리수 채워가는 부분 되셨죠? 자, 물론 이제 공식을 쓰자면 이제 가운데 채워가는 이 부분이 뭐 순열 형태로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식으로 써가면 곱하기 형태로 식을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기호를 써서 이제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경우기수 문제 또 하나 해결했습니다. 9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형태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달라. F형 물어봤는데 자, fx 플러스 y 카 fx 더하기 fy 요게 이제 성립하는 조건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을 풀려면 우리가 xy에다가 모두 0을 집어넣으면 F0, F0, F0 이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자, F0은 0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1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좀 잘못됐고요. 니은 자, F1이 3이라는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XY에다 이제 이 정보가 있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F2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F1 더하기 F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F1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6이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F2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 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F 역함수의 6은 그럼 얼마가 되느냐? 그럼 2가 나와야 되겠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4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오호. 그럼 뭐 이거는 뭐 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럼 디귿이 맞으니까 뭐 디귿 되겠죠. 정답은 디귿 되는데 자, 이걸 또 이렇게 풀면 또 마음이 아프죠. 자, 어찌 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자, 디귿 보게 되게 되면 f 역함수 x를 뭐 이런 걸 뭐 a, f 역함수 y를 뭐 b 이런 형태로 좀 일단은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명하기 위한 절차죠. 자, 그러면 a 값은 자, fa는 그럼 어떻게 되죠? x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fy는 뭐 이거 거꾸로 썼네요. 거꾸로 이게 지금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b는 이꼴 y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x 더하기 y는 이꼴 fa 더하기 fb가 되겠고 주어진 정의에서 fa 더하기 fb는 f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나오죠.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역함수 관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역함수의 x 더하기 y는 이 부분이 이제 a 더하기 b 이렇게 풀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a 더하기 b 이 부분이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f 역함수 x, f 역함수 y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f 역함수의 x 플러스 y는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역시 맞는 말이 되겠죠.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사실 좀 지금 보여드리니까 좀 그런 건데 막상 여러분들이 식을 보게 되면 조금 낯설죠. 자, 원래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정해진 틀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험치가 높으냐 이런 거 관련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최대한 잘 어떻게 이용해서 보기에 있는 것을 해결해 갈까 이런 건데 자, xy에다 0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주면 뭐 상당히 습관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주어진 식은 사실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더 좋은데 사실 1학년 과정에서는 좀 증명 과정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증명하기 좀 쉽지 않고요.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투를 공부하게 되면 증명이 좀 수월한데, 자 그때까지는 좀 참아야 되는 이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수를 넣어서 풀어야 되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돼 있는데, 자 이게 영영 집어넣어서 처리해 가는 거. 그다음 주어진 정보 1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2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보, 이거에서 이제 역함수 관계로 문제 해결해 가겠고요. 자 디귿이 좀 하이라이트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치환식으로 A, B라고 놓고, 그럼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에서 관계식 만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더하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건 뭐 그냥 더하기에서 놓은 식이니까 대단한 건 없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 이 형태가 이제 주어진 정의 형태를 좀 딱 쓴 거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 가고, 그 다음 역함수 구하고, 그래서 이제 식을 살펴가는, 좀 그럴싸하죠. 자, 조금 이제 낯설 수 있는 그런 식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 펜을 열심히 연습장에다가 펜을 촥촥 이용해서 이제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 좋은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험 축적치가 필요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요. 그냥 대충 보고 이해됐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A집합, B집합의 원소가 각각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1하고 2가 대응되면 9가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A집합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자, 그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되겠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1대1 함수가 되어 달라. 알겠습니다. 자, 근데 F1하고 2가 가서 대응될 숫자들은 합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들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9가 되는 숫자는 아무 숫자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6하고 3, 5하고 4 이런 녀석들로 짝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숫자는 좀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 특징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2가 가장 대응되는 숫자가 6, 3 종류일까요? 5, 4 종류일까요? 두 종류가 되겠고, 자, 6, 3으로 결정을 되더라도, 자, 이게 이제 1이 6이냐 2가 또 6이냐 이렇게 해서 또 가지수가 이제 두 가지가 또 되겠죠. 자, 대응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1, 2가 대응되고 나면 이제 3, 4가 가서 대응돼야 되는데, 3, 4라는 것은 여기 대응된 숫자 두 개. 만약 예를 들어서 6하고 3이 아까 대응됐다면 나머지 숫자가 4개가 되겠죠. 4개에서 자연스럽게 1대1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4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12가 되겠고요. 4를 곱하기 해주는 이런 형태니까 정답은 뭐 그럼 48가지 이렇게 해서 가지수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48가지. 자, 가지수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 함수 대응 역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조건을 정확하게 좀 메모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1, 3이 가서 결과가 9가 돼야 되는데 9가 되는 경우는 6, 3하고 5, 4 이렇게 됐습니까? 그 두 가지 양쪽 다 될 수는 없죠. 그 두 가지 해서 결정을 하겠고, 그 다음 6, 3이 결정되더라도 이게 이제 1, 3하고 6, 3하고 이렇게 대응된다 할 때 그냥 가는 방법하고 1, 3하고 6, 3 했을 때 크로스해서 가는 방법하고 이렇게 가지수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숫자 대응하는 거. 자, 차곡차곡 빠짐없이 논리 구조 적용해 가면서 개수를 구해가는 이런 것이 이제 경우수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드릴 만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2장, 빗변 길이가 루트 a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4장 됐군요.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의 색깔은 각각 검정과 초록이고, 직각이등변 삼각형 모양은 색이 각각 주, 노, 흰, 빨강색으로 다르다. 뭐 다 다른 색깔이다 라는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창문이 4개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군요. 자, 그림 2는 창문 4개 6장의 시트지를, 그렇죠, 사각형 2개 붙이고 나머지는 쪼개서 2장씩 붙이고 해서 붙인 예가 들어있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 창문 4개에 6장을 빈틈없이 붙이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순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시트지는 바깥쪽에서 붙인다. 이런 조건을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열심히 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먼저 붙일까요? 자, 정사각형 모양을 먼저 붙여야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을 먼저 붙여야겠다. 그럼 창문이 4개가 있으니까
4가지. 두 번째 붙이려면 또 3가지 하면 4개의 창문 중에서 2개의 창문은 자, 해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부분이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 직각이등변. 자, 요 모양을 통해서 붙여야 되는데 창문이 이제 2개가 있거든요. 창문이 어딘지 모르지만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트지를 좀 붙여야 되겠다. 붙이는데 이제 방법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이 곳에서 좀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또 반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자, 여기 2가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트지 붙이는 건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창문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선택해야 되죠. 자, 창문을 선택했습니다. 창문 선택 2가지. 그 창문에 붙이는 방법은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지 중에 뭔가 하나를 붙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남아있는요. 자, 만약에 요것을 이렇게 붙였다고 하게 되면은 이 창문은 붙이는 방법은 그냥 여기 이런 모양으로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시트지가 3장이 남았는데 그 3장 중에서 과연 어떤 시트지를 갖다 붙일까만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창문 선택하고 그 창문에 붙이는 방법이 결정되어 있다면 요거는 나머지는 이제 반대편 창문에 다른 쪽에 붙일 이건 시트지를 선택해야 되죠. 시트지를 선택하는 방법.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창문 하나 남았고 시트지는 2개가 남았죠. 자, 첫 번째 시트지 가서 또 이곳을 또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방법은 또 4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시트지로 나머지를 또 채우면 되겠죠. 1가지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나요? 논리 절차 조금 복잡한 과정 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12 계산되겠고 여긴 또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8, 11 할까요? 8하고 12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12하고 또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12가 2번 나오면 144에다가 곱하기 8을 해주면 되는 겁니까? 48, 32, 48, 35, 8인 8 그러면 11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1152 가질 수가 있군요. 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보입니다. 자, 정사각형 2개를 먼저 붙이겠다. 이건 좀 무난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 시트지를 붙이겠다. 먼저 2개의 창문이 남았으니까 창문을 선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문의 반쪽이 남았는데 그 반쪽은 과연 어떤 색을 붙일까 하니까 이번에 시트지를 선택해야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창문 하나에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자동으로 이제 나머지 시트지를 나머지 곳에다 붙여야 되고 됐습니까? 자, 논리 절차를 제대로 좀 잘 적용해 가면 큰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이 논리 절차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 조건까지 모두 고려해 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좀 살펴봐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현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5를 중심으로 함수식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골고루 쫙 됐군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계산 결과가 20이 되게 하는 상수 K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무슨 뜻인가요? 자, 유리함수부터 조금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자, 됐습니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x가 3이 되겠고요. y 점근선은 이렇게 몫이 되는 거니까 1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식을 보게 되면 x-3, x-3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양수가 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5보다 큰 부분에서 그려야 되는데 자, 4, 5 할 때 자, 5를 또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를 대입하면은 2분의 6이니까 3이 됩니까? 2, 3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5보다 클 때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점근선 형태를 이렇게 수렴해 가도록. 자, 그러니까 치역이 1보다 크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보다 큰 값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엔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x 돼 있으면 2, 4분면 방향으로 가야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5를 집어넣을 때 이 결과가 3부터 돼 있는데 자,
치역에 어디가 구멍이 뽕 뚫리고 이런 게 아니라 쭉 연결돼야 되죠. 자,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해주면 이제 A 값이 되는데 이 A 값이 바로 얼마다? 3이다 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 그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은 뭡니까? 두 실수 xy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같을 때는 유일하게 대입해준 수다가 같을 때다. 역시 이게 지금 대우 형태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의를 좀 바꿔놨는데 1대1 함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9에다가 FK를 해주면 이 결과가 이제 20이 됩니다를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자, F9라는 것은 당연히 어디다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자, 유리식 5보다 큰 곳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9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마이너스 3 해주니까 6이 되겠고 10이 되겠고 FK는 이꼴 20이 돼가는데, 자, 이게 이제 약분하면은 2에다가 FK는 그러면 12가 되는 이런 형태를 풀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FK 밑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루트 5-K에다가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9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5-K는 우와, 숫자가 이렇게 커지나요? 와, 엄청 커지는데요. 자, K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76입니까? 오, 이거 엄청나게 갑자기 큰 숫자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76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자, 뭐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뭐 또 대단한 것도 아니네요. 자, 일단은 뭐 유리함수 주어진 영역에서 유리함수 그리느냐, 뭐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였고, 자, 치역이 이렇게 1보다 크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연결해서 그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 값이 3 결정되는 거고. 됐습니까? 9보다 큰 값 대입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FK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과가 12가 된다는 얘기는 어느 함수에 대입해야 되겠다. 아까 요 함수에 대입했는 말씀 안 드렸나요? 자, 지금 나온 결과가 3보다 큰 결과가 돼 있으니까, 자, 무리함수 쪽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 결과는 무리함수 쪽에 대입해서 처리. 됐습니까? 주어진 조건들을 조금 고려해서 대입하는 부분들이 이제 유리함수였다 무리함수였다 조금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그리 아주 까탈스러운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대입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서로 다른 상자 6개, 서로 다른 공 5개를 넣을 때 빈 상자가 4개가 되도록 공을 넣는다. 뭐 이렇게 말이 힘듭니까? 빈 상자가 4개 되면 상자 2개에 넣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하, 알겠습니다. 상자 2개에 공 5개 넣기.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상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6개의 상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넣을 상자 2개를 골랐고요. 자, 이 고른 2개의 상자에다가 공 5개를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줄까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을 넘버를 1, 2, 3, 4, 5라고 했을 때 상자가 A, B라고 치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지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왕창 A, 왕창 B로 대응되는 두 가지를 빼는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 5, 15에다가 여기가 30에서 빼니까 3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셨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계산 결과는 450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살짝 아이디어를 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센스 있게 대처해 가는 건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서로 다른 6개 상자에 있는데 5개의 공을, 자, 빈 상자가 4개, 즉 2개의 상자에다가 공 5개를 넣겠다. 결론을 좀 내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자, 넣어야 될 상자를 아예 골라놓고 이 상자에만 넣기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5개의 공을 이제 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넣는 가짓수를 구한 상태에서 한쪽 상자에다 이렇게 왕창 들어가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되는. 됐습니까? 자, 이런 개념을 통해서 처리해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다. 좀 아이디어를 조금 냈더니 좀 무난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직선, 기울기가 직선이군요. 두 유리함수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중에서 x축에 가까운 점을 각각 x1, y1, x2, y2 두 점 이렇게
좌표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x1, y1은 x분의 1점이고 x2, y2는 x분의 2 그래프의 점이다. 자, 그래프에서 주어진 함수들을 해석하는 거라면 그래프를 조금 정밀하게 그려가는 형태가 필요한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정밀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x분의 1 그래프가 있다면 x분의 2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위쪽에 뭐 이렇게 그려져 간다 해주면 되겠죠. x분의 2 그래프 됐습니까? 자, 근데요, 와, 그림을 좀 무지무지 잘못 그렸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곳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대략 그리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좌표표 실점하겠습니다. 지 아래쪽의 좌표가 x1, 위쪽의 좌표가 x2, 뭐 y좌표는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좌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x1 좌표값이 x2 좌표보다도 지금 더 큰 쪽에 좀 돼 있잖아요. 근데 x1에도 또 2배까지 해서 와, 이건 뭐 당연히 기억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이 조금 그럴싸하군요. 니은 x1 빼기 x2로 돼 있고 2분의 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돼 있습니까? y2 마이너스 y1으로 돼 있는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요거 좀 달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자, 거꾸로 좀 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자, 여기 있는 2를 일단 곱하기 해서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요. x1, x2는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2 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바로 뭐죠? 기울기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이게 이제 직선 위의 점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이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표현이 나오네요. x1에 y2를 곱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y1에는 x2를 곱하게 했을 때 이 대수비교를 해달라. 근데 요 y1은 x1분의 1인 거고 y2는 뭐죠?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2분의 2 이런 형태죠. 자, 이런 걸 좀 대입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나요? x2분의 2 x1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x1분의 x2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왼쪽이 더 크냐 이런 걸 막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자, x1, x2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양수니까 곱하기를 좀 해주면 2x1의 제곱이 되겠고 이건 x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x1이 그림에서 더 크다는 거 아까 확실하게 얻어졌으니까 무난하게 x1 좌표값이 더 큰 거니까 무난하게 디귿도 맞는 내용으로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조금 뭐 이게 지금 문자 형태로 되는 것이 뭐 대수 비교 뭐 이렇게 값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라서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실은요 만나는 좌표로 이렇게 좀 표시해서 x1하고 x2 사이에 이 표시를 좀 하니까 무난하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뭐 그런 형태의 질문이었으니까 가볍게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인가요? 자, 14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변역에서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항상 성립합니다. A 최대값, B의 최소값 이렇게 좀 구해달라. 뭐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는 이야기인데 x-1분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2 이제 사분면 좀 알아보려고 좀 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근선은 x는 1이 되겠고요. y도 얼마가 되죠? y도 1이 되네요. 자, 이렇게 1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근데 우리는 이제 2분의 3부터 자, 그럼 주어진 식에 이제 2분의 3 대입한 것부터 좀 관심이 있겠습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1, 2분의 1이고요. 2분의 3 더하기 1, 그럼 2분의 5거든요. 오호, 그러면 자, 답이 5가 되나요? 2분의 3 대입하면 5? 오, 제법 큰 숫자인데 이쯤에 이제 5라고 좀 표시해가죠. 됐습니까? 그 다음 좌표가 3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3을 대입해 주니까 3-1, 2분의 3 플러스 1, 4 이렇게 처리되니까 2가 되나요? 2, 3, 4, 5 이렇게 가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가 대략 그려져 있는데 주어진
값 ax 플러스 이런 건 1하고 bx 플러스 1은 제 직선이라고 보게 되면 y 절편이 1이 되는 거니까 1 반드시 0,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ax 플러스 1보다 크란 얘기는 직선을 조금 이렇게 사실 이거보다 좀 아래쪽이니까 최대한 위로 그리더라도 요 선을 통과하는 정도까지밖에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지금 가장 커져라. 다음에는 더 크게 위쪽으로 그려라. 근데 낮아지게 그리게 되게 되면 어디까지 그리냐? 여기까지 그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좌표들을 뭐 잘 처리했어야 되는군요. 자, 아까 여기 우리가 3을 대입했을 때, 와, 좌표가 이제 3을 대입했을 때 3,2였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얼마를 대입했죠? 2분의 3이죠.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5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0,1이고요. 됐습니까? 자, 기울기를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3,에서 빼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 값이 바로 a 값이 되겠습니다. a 값은 이거보다는 이제 가장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a의 최대값은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0,였으면 2분의 3이 x의 변화량이 되고 y 값은 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의 8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b 값은 이 값보다는 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이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했을 때 그거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3분의 8과 3분의 1을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9 해서 3 처리됩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우와, 이게 갑자기 뭐 미수가 들어가 있는 거에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끔 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y 점근선이 1인데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1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식을 또 이렇게 써놓고 풀이하는 것도 가능한데 x-1분의 가서 빼게 되면 x 마이너스 빼니까 2 이렇게 처리돼서 bx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놓고 풀을 해도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주어진 그래프를 뭐 평행 이동해서 놓고 풀이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주어진 영역을 정확히 그리고 그때의 좌표들 됐습니까? 자, 3 대입한 거 맞죠? 3 대입하니까 2,4에서 2분의 4에서 이 좌표들을 구해서 자, 직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자, 이렇게 그릴 때 최대한 그리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낮게 그려가는 거다. 됐습니까? 요 나온 부분들이 요걸 이제 표시해서 그때의 수치들을 좀 알아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자, 문제 어떤 취지에서 나온 문제인지 정확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0보다 큰 곳에 정의된 함수 fx가 0과 1 사이와 1보다 클 때의 함수식이 이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는 게 현암고의 단골 메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가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PQ라고 했을 때 P 곱하기 Q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서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유리함수 그래프 0과 1 사이 뭐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1을 집어넣을 때 0인 거고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가는 그럴싸하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때 x축의 평행한 선을 쫙 그어서 만나는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PQ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뭐 값을 뭐 K 값을 그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좌표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x분의 1 마이너스 1은 이꼴 k 뭐 이런 걸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x분의 1 마이너스 1은 이꼴 k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x라는 것은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좌표. 여기 이제 p점 좌표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 무리함수에다가는 또 뭡니까? k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k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하고 더하기를 해주니까 이때 x 값은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q 값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pq를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pq 계산 결과는 k 플러스 1분의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값에 무엇을 구하라? 최소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 주나요? 자, k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 처리하고 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잘 오는 것 같고 요거 이제 나누기를 하게 되게 되면요
자, 약분 하나 되니까 k-를 튀어나가고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식은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오호호호호 큰일 납니다. 빼기 2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역수 형태가 보여서 똑같은 식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술기압 평균을 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2배의 루트 2 되겠고 빼기 2 처리해서 최소값이 얻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 루트 2 마이너스 2 좀 복잡한데 답은 그대로 있군요. 자, 식을 만들어서 산술기압 평균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흐름 볼까요? 직선의 그래프 좀 대략적으로 표시했고요. K하고 만나는 좌표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1은 이꼴 K 해서 x값 좌표 구했고 또 좌표 구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P값하고 Q값 자체를 한 문자로 표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곱을 해서 표시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해갈까? 일단은 1차분의 2차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누기에서 목 부분 이제 나머지 부분 형태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요. 그럼 문자가 이제 역수 형태로 되어 있다. 역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모양 맞춰주고 해서 이제 산술기압 평균 해나가는 자, 유무리 함수 부분하고 절대부등식의 산술기압 평균하고 연결시켜가는 자, 그럴싸한 좋은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중요해서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 B, C, D, F 6개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 만든 문자열을 알파벳 순에 의한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300번째 문자열은 과연 뭘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맨 앞에 나열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 문자를 뒤에다가 쭉 나열하는 게 이제 사전에서 쭉 나타나겠죠. 자, 이제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이 되겠고 5 팩토리얼은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300까지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B로 시작하는 것도 5 팩토리얼이 되겠고 120까지가 되는 거니까 자, 240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120개 추가가 되면 300을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C로 시작하는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C로 시작하면서 제일 작은 거는 또 그러면 CA로 시작해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오는 거는 자, CA로 시작하는 문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4개의 문자를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4 팩토리얼이 되겠고 4 팩토리얼은 얼마가 되는 거죠? 4, 6, 24. 24가 되는 겁니까? 24. 됐습니까? 그러면 C, B로 시작하는 것까지도 마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개가 되는 거니까 4 팩토리얼에서 24 해주면은 이제 이게 48이 되죠. 자, 240에다가 48 해주면은 이제는 288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이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24를 더 추가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CA, CB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시간 CD로 오는데 이게 지금 다 지나가면 안 되겠고요. 이제부터 또 누적시켜야 되니까 또 A로 오면서 세 문자 3개 나열이니까 3팩토리얼 6개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C 6개지면 294가 되는 거죠. CD 하면서 이제 B로 시작하는 게 땅땅땅 그러면 3팩토리얼에서 6개 해주면 딱 300이 되는 거군요. 오호, 그러면 요거 맨 마지막 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 D, B로 했는데 맨 마지막이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제일 문자가 뭐였죠? F까지 가는 거. F까지 가는 거에는 F, E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F가 맨 마지막에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자였죠? 2였습니까? 2 있고 그럼 나머지 문자가 A인가요? A 이렇게 되겠습니다. C, D, B, F, E, A 됐습니까? 이것이 이제 300번째 문자다. 되겠습니까? 사전식 나열은 원래 그냥 이 순열의 한 파트죠. 순열의 한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문자를 쭉 다 나열을 오늘 가지고 오는 거니까 자, 문자 나열해서 되죠.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그럼 쭉 살펴보는 거죠. B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자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300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문자 A 고려할 때 B 고려할 때 됐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절차를 쭉쭉 밟아가는 거죠. 그 다음 또 계속 또 사용문 또 넘어가는 거니까 세 번째 문자로 또 이렇게 가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최근에는 사전 찾을 일이 없어가지고 이 사전식 나열이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순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gx 1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하라라는 얘기는 f에다가 g를 갖다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의 식을 좀 세워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가 되겠고, 와, 식이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합성함수한 결과는 이렇게 매우 깔끔해졌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y는 루트 3x 플러스 1이라고 해주면 정의역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땐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x 루트 3y 플러스 1 x하고 y 문자를 바꿔놓는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정역하고 치역 부분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냥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자,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3y 처리가 되겠고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3분의 1의 x-1의 제곱이 되겠다. 정역은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좀 써가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에는 좀 많이 복잡한 줄 알았습니다. 원래 좀 식이 좀 살짝 좀 복잡하게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호, 그렇게 생긴 거에다가 또 이렇게 생긴 걸 갖다 대입하겠다? 이거 좀 복잡해지겠는데? 그런데 의외로 식은 더 깔끔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역, 치역도 이렇게 좀 쉽게 나온 거였고, 이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치역 부분이 이제 정역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니까, 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1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2차 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두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다. 자, 이런 거는요,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슨 조사요? 역함수 조사죠. x는 루트 4y 마이너스 k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그죠. x제곱 더하기 k가 되겠고 4y가 되겠고 y는 그러면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가 되겠다. 어떻습니까? 맞죠? 자, 역함수 관계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만나는 거 이렇게 둘 풀려면 이게 4참수가 되는데 그럴 일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y는 이꼴 x하고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2차 함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1 k하고 x하고의 관계, 물론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이 관계 형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나오는데 이런 거를 뭐 새로운 함수라고 뭐 fx라고 좀 fx라고 넣으면 안 되나요? 자, 그럼 뭐 다른 함수라고 놔야 되는데 뭐 hx 뭐 이런 함수라고 놓고요. 됐습니까?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근을 가져야 되는데 대칭축이 2가 되겠고 근데 이제 0보다 큰 곳에서 푸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 판별식 D 조사 들어갑니다. 4-k 한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4보다 작다. 이런 관계식이 얻어졌고요. 자,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돼서 이제 뭐 가져야 된다는 조건을 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0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양수 돼야 되겠고 뭐 그래프가 낮아지게 되면 0 통과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H0에 해당하는 값이 K인데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 두 개를 결합해서 최종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싸하군요. 자, 좀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함수 관계인지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역함수 관계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 역함수 관계라는 걸 밝히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역함수 관계가 밝혀진 상태라니까 y는 이꼴 x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두근 간 부분으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이 진행한다. 뭐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죠. 자, 주어진 식 정리했는데 0보다 큰 곳에서 주어진 식이 두 근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뭐 근 분리 형태에 해당하는 이론이죠. 판별식 D 조사,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성질 됐습니까? 두 개 결합해서 최종 답해가는 뭐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조사하고 또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
그래도 이제 연습이 이제 어느 한 곳에라도 조금만 부족하면 쉽지 않은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수어수령 네 번째 문제 그리고 현황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x분의 4 그래프의 점 A점이 있습니다. y는 이퀄 x 대칭인 점 B 원점 대칭인 점 C 그래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겠다. 그런가요? 자, y는 이퀄 x 대칭도 해야 되겠고 유리함수도 돼야 되겠고 자, 2보다 큰 점이요? 이런 데 점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a, a분의 4라는 점이 있고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대칭 이동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쪽 좌표는 a분의 4, 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이것도 원점 대칭하면 원점도 이 부분이 자, 이쪽 편에 있는 거죠. 대략 맞습니까? 자, 좌표 부호 바뀌고 또 부호 바뀌고 해서 쓰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y는 이퀄 x였다면 y는 이퀄 마이너스 x. 자, 이 B점에 해당하는 것을 사실 마이너스 x 대칭해주면 C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모양이 된다는 이런 사실이 되게 매우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모양을 좀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전체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넓이가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도 되겠고 뭐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게 할 때는요. 그냥 뭐 2분의 1에 2분의 1에 자, 루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빼기 a분의 4의 제곱인데 똑같은 거 이제 두 번 나오면 되겠고 이쪽은 또 뭐가 되죠? a 더하기 a분의 4가 되나요? 오호, 아주 재미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곱인데 또 두 개가 되겠고 이런 형태네요. 이 결과가 6이다. 그러면 루트 2가 이렇게 소구가 되겠고 그럼 이제 요게 제곱이 되는군요. 오호, 그러면 a 제곱 빼기 a 제곱분의 4 해서 풀려 나오는데 이게 이제 6이다. 이런 걸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아까 했던 대로 해주면 또 이 부분을 좌표로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OAB 이런 형태로 해주면 2분의 1에 0, 0 A분의 4, A분의 4, A 0, 0 해서 는 3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A 제곱분의 16 빼기 이렇게 처리되니까 A 제곱 절대값은 이퀄 6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하하 이걸로 오, 야, 이거 이제 잘못된 거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르다니 이게 4, 16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같은 식이 나오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연산만 조금 진행하면은 답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자, 이제 전체를 좀 하면 이쁘게 하려면 a 4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6a 제곱이 되겠고, 빼기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2, 8, 16에 짠짠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a 제곱이 8 처리되겠고, 그러면 a 값은 2루트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a 값이 아까 2보다 큰 쪽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큰 쪽이다 돼 있으니까 최종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같습니다. 마지막에 풀이는 뭐 이렇게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를 처리를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 근데 요거는 이 교과 과정이 아니라서 마지막 풀이 좀 안 되겠죠. 자, 위쪽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서수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풀이법이 달라져야 되는 좀 마음 아프지만요. 자, 좌표 좀 표시해서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 자체가 이제 도형적으로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만 이제 좀 정확하게 잘 알면 넓이 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니까 무난하게 풀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20번 현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설명이 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탬 되기를 좀 바라면서 현암고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